안녕하세요. 2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 부진 등 이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됐지만, 우량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표 관련 내용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자면, 일단 소비자 지표가 이날 발표가 되었는데 몇이 나왔냐면 98.3. 1985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전월 대비 7포인트가 하락하게 되고 전망치 102.3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거든요. 특히나 소득, 사업,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지수는 72.9를 기록해 전월 대비 9.3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인계값 80을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월마트의 실적도 전망치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인건비가 필요한데 불법 이민자가 외부로 계속해서 유출되다 보니까 좀 싸게 쓸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골고루 작용을 하면서 현재 지표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의 관세 우려도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이 다음번 관세 일정 관련해서 3월 4일 들여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유예가 아니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미국 중심의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을 하시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증시는 안 좋잖아요. 그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까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야, 이거 고금리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기만 꾸준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네.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불리는 게 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는 심히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가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국제유가는 그나마 다행인 거, WTI 기준 70달러 아래로 떨어져 68.93달러로 마이너스 2.5%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금리 인하 확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좀 올라가서 69.2% 현재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빠지지만 않는다면 상반기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곧 있으면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물가 부담에 좀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안전한 공급망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 명당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에도 공장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 따라가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나중을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도 같이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로봇용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엮여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과거 전기차가 올라갔던 것처럼 관련 섹터들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하드웨어로의 연결은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확실하게 뭐 핸드폰이든 뭐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적게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 있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력 소비량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 계약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한국의 러브콜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압박을 더욱더 크게 해서 이게 우리로까지 이렇게 튕겨오는 물량이 많아지다 되다 보니까 되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투자도 늘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진짜로 미래 일거리까지 꽉 잡으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진출하는 제약 바이오 업계, 특히나 의료, 에스테틱, 피부 미용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잖아요. 압구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압구정은 전 세계에서도 미용 관련해가지고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이에요. 그냥 거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땐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압구정에서 1등한 미용 기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먹힌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K컬처가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 중동 간다? 좋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이 ODM 관련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뭐 중국이나 다른 쪽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제조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미국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 증설하게 된다면 변수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이런 쪽은 더욱더 높게 평가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 여행이 풀리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최근에 한일령도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여행, 면세, 호텔 등등 여기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또 한 번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길 부탁드리며 개별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만들어준 뉴스는 여전히 굳건 하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쪽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SMR 쪽에 대한 건설 계약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만큼 또 SMR 주기기 역시 납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중에 대장이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러면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가장 앞서가 있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만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일단 이 데이터 센터 옆에 붙는 SMR 관련 시장은 두산이 확고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SMR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요즘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리려고 하고 있죠. 조금 더 이 실증까지 시간은 걸리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컨테이너 선박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 소형 원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선 말고 다양한 그 이외의 선박에까지 잘 사용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얘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이 컨테이너랑 연결이 될 거고 그럼 두산 입장에서는 와, 돈 많이 벌겠네. 그러면 공장도 증설하자, 투자하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해서 지금 말 나오는 거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가스 사업에 이미 투자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또 앞으로 또 3년 동안 1조 3천억 투자하겠다. 1빌리언 정도 여기에 받겠다. 이야기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에 대한 캐파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잘 소화만 하게 된다면은 재무제표가 또 한번 점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보여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가도 반응하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미국이랑 원전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중동 같은 데들. 그러면 이쪽에서 크게 그래도 수주 잔고를 쌓아가게 된다면은 여기서 결국에 죽이기, 독점 납품 업체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뭐 나쁠 거 없다. 돈 여기서 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계속 일거리를 따내게 된다면 또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미국에서 요거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오랜 시간 두산은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납품을 하면서 한국의 다른 기업들이 중심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요거 최대수의 글로벌적으로 1등 된다. 요거 이제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6번째였나요? 5번째였나요? 상용화가 완료되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 괜찮게 저가 수주하면서 점유율 쌓아가려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잘 깔리게 되면은 유지 관리로 또 다른 회사들이 돈 버는 것처럼 두산도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요것도 지금 한국에서밖에 레퍼런스가 없긴 한데 해외 쪽까지 쌓이면 이 역시 회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뉴스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약간 사이드 느낌으로 여기에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가정하에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 좀 아쉽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도 잔고가 작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더 훅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설령 여기서 한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에 대한 힘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 편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많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제 언제쯤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때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과거에도 이렇게 디딜 때마다 항상 여기까지는 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볼린저 상단 아마 이렇게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1차 목표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힘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둔화되거나 횡보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이 보여줬던 이러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조금 더 가는 거 이를 노리러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때 어떻게 보면 크게 쭉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하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핵심을 쭉 다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글로 쓰면서 그러면 이 영상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면 지금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는 회사가 또 한번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첫 번째 보시면 되고 수급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수했던 것 대비 매도가 작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힘은 여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11선 위가 베스트지만 21선 이탈 안 한다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못하는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요거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쭉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